여러분은 토마토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그냥 씻어서 한 입? 샐러드에 올려서 드시나요? 혹시 갈아서 주스로 마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토마토를 드시고 계셨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심장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고 당뇨 위험을 높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암 예방 효과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섭취 방식 하나가 이 강력한 항산화 식품을 독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토마토를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지,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영상 끄시면 진짜 중요한 팁은 놓치게 됩니다. 토마토는 건강에 좋다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먹는 대표적인 식품이고 샐러드에 빠지지 않는 재료이자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다는 이유로 매일 섭취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먹고 있는 토마토 정말 제대로 먹고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이 토마토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될 경우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아침에 공복 상태로 생토마토를 먹는 분들, 이건 위장 건강에 있어 가장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는 산성 식품이기 때문에 위산이 분비되기 전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염 증상이 있거나 속쓰림을 자주 겪는 분들은 이로 인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속쓰림이지만 지속되면 만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분들은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설탕을 뿌려 먹는 습관입니다. 토마토가 시니까 단맛을 추가하자는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습관인데요. 이 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토마토가 가진 원래의 항산화 효과까지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껍질째 먹는 게 더 영양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껍질에 리코펜이 풍부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농약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토마토는 껍질에 잔류 농약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물로 씻는다고 해도 이 잔류 농약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이런 방식이 몇 달, 몇 년 지속되면 농약이 체내에 축적되고 면역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지? 바로 그걸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팁이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국제의학저널, 유명 대학의 식품과학 논문, 그리고 임상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검증된 섭취법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토마토는 단순한 야채가 아니라 먹는 백신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영상 여기서 멈추시면 진짜 중요한 정보는 놓치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익혀서 먹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은 생토마토가 더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C 때문이죠. 열에 약한 성분이니 날 것으로 먹는 게 낫다는 생각인데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비타민C는 60도 이상의 열에서 파괴되니까요. 하지만 토마토의 핵심 영양소는 비타민C보다도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리코펜은 열을 가했을 때 오히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리코펜 흡수율은 최대 400까지 증가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는 것, 즉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에 살짝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레시피를 예로 들어볼게요. 토마토 2개를 뜨거운 물에 10초 정도 데친 뒤 껍질을 벗기고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두른 팬에 중불로 2분 정도 볶아줍니다. 여기에 약간의 바질이나 후추를 뿌려주면 맛도 훌륭하고 흡수율도 뛰어난 기능성 요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대에 맞는 섭취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토마토를 먹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복의 생토마토는 위장에 무리를 줍니다. 따라서 아침에 토마토를 먹고 싶다면 곡물류나 바나나, 견과류처럼 위를 어느 정도 감싸주는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익힌 상태로 샌드위치에 넣어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기름과 함께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예를 들어 점심에는 토마토 수프 형태로, 저녁에는 바삭하게 구운 브루스케타에 토마토를 곁들여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설탕 대신 꿀이나 허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단맛을 위해 설탕을 첨가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토마토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 대안으로 천연 꿀이나 계피, 바질 같은 허브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바질은 토마토와 궁합이 매우 잘 맞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네 번째는 유기농 토마토를 고르는 것, 혹은 껍질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껍질에는 리코펜이 많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농약입니다. 잔류 농약이 걱정된다면 데치거나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거나 가능한 유기농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장기적으로는 호르몬 균형, 면역력 유지, 심지어 대장 건강까지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조금만 바꿔도 토마토는 당신의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토마토를 제대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몸에 좋다더라는 식으로 넘기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토마토는 정확하게 세포 단위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리코펜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혈관 안쪽에 쌓이는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을 녹이고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45세 이상 남녀 1200명을 6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12개의 익힌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장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두 번째는 피부 변화입니다. 리코펜과 베타카로틴은 피부 세포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게다가 자외선 차단 효과도 뛰어납니다. 이탈리아의 한 피부과 임상 실험에서는 토마토 추출물을 섭취한 피험자들이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의 붉어짐이 약 25%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토마토를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에서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주 10회 이상 토마토를 섭취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최대 45% 낮았고 여성의 경우 유방암 발생률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매일 한두 개의 토마토 섭취만으로 암 발생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치를 듣고도 그냥 대충 먹자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있는 그 토마토 한 개가 당신의 심장, 피부, 면역체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생명을 지키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모든 사람에게 100%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한 체질이나 질환을 가진 분들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장이 약한 사람입니다.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은 토마토의 산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으로 드신다면 증상은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익히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섞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신장 질환 환자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이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과잉 섭취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투석 중인 환자나 만성신장 질환자에게는 의사의 상담 없이 대량 섭취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특히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있는 분들 중 토마토를 먹고 나서 입안이 가렵거나 두드러기, 복통 등을 경험한 분들은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식도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변화가 이론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여성 김모 씨는 2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 중이었습니다. 병원 약만으로는 수치가 안정되지 않아 식단을 전면 개편했고 그 중심에 익힌 토마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오트밀과 함께 익힌 토마토를 곁들이고 점심엔 바질 토마토 수프를 먹고 저녁엔 브루스케타 형태로 섭취했죠.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32에서 108로 떨어졌고 LDL 콜레스테롤은 175에서 138로 안정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생활 습관이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 부산에 사는 29세 직장인 박모 씨는 심한 여드름과 잦은 피부 트러블로 피부과를 전전하던 중 한 블로거에 익힌 토마토 루틴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은 토마토를 견과류, 그릭 요거트와 함께 섭취했는데요. 6주 뒤 피부의 염증성 여드름이 60% 이상 줄고 피부결이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피부과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전문가가 설계한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식으로 토마토를 섭취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토마토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하루 리코펜 권장량을 약 10에서 15mg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토마토로 환산하면 생토마토는 중간 크기 기준 2-3개, 익힌 토마토라면 1개에서 1개 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흡수율이에요. 같은 양을 먹어도 조리법에 따라 흡수율이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 나거든요. 아침엔 이렇게 드셔보세요. 통밀 토스트나 바나나, 오트밀 같은 부드러운 음식에 전날 데쳐둔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곁들이는 겁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침부터 리코펜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에 방울토마토를 살짝 구워서 올려주세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구우면 당도는 올라가고 흡수율도 더 좋아집니다. 저녁은 바질 토마토 수프나 토마토 리소토가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마늘, 양파를 먼저 볶은 뒤 토마토를 넣고 끓여주면 항산화 효과뿐 아니라 환절기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3가지예요. 첫째,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먹을 것. 둘째, 단맛이 필요하면 설탕 대신 꿀이나 허브를 쓸 것. 셋째, 익힌 토마토는 가능한 바로 먹을 것. 다시 데우면 리코펜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 루틴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피부톤이 달라지고 배변 활동이 개선되고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토마토 한 알이 당신의 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마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토마토를 잘못 먹는 방식부터 의학적으로 입증된 섭취법, 그리고 우리 몸의 구체적인 변화까지 모든 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던 그 평범한 빨간 열매 하나가 우리의 혈관을 깨끗이 하고 피부를 지켜주고 심지어 암을 예방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건 믿기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강력한 기능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영양 폭탄이 될 수도 있고 건강에 독이 되는 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나도 저렇게 먹고 있었는데 하고 불안해지셨다면 그건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장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평범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런 검증된 건강 루틴을 꾸준히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